하이루, 아이고, 미안. 하이루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다들 잘 알겠듯이, 우리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독해 2차 시를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학생 중심 수업을 이제 너네가 할 때 참고하라고. 왜냐하면 너네가 해석을 할 때 되게 어려워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선생님이 15분 정도의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모든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해석을 하자는 니네가 그 부분에서 막히는 곳만 찾아서 보면 될 거야. 그래서 핵심 문법이나 뭐 핵심 구문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15분 동안 설명하는 시간 있잖아. 그때 진행을 하고 이 영상에서는 해석만 진행하도록 할게. 그럼 다들 화이팅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Reaching the Hermit's Hut부터 시작해서 약 20개의 문장에 해당하는 많은 범위를 선생님하고 빠르게 해석을 하도록 할게.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 일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문장을 읽는 곳은 생략을 하도록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선생님이 어디를 해석하고 있는지 잘 보면서 따라와야 돼.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Reaching the Hermit Hermit라고 써있죠. 그럼 이때 reach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착하다란 뜻이야. 그럼 이때 이 reaching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면 더 킹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별표 3개를 치고, 왜냐면 이건 분사 구문이야. 우리 오가에서의 핵심 문법 중에 하나가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그럼 아까 그걸 토대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도착을 한 걸까 당한 걸까? 그렇지, 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ng를 썼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그 운둔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왕은 found, 발견했대요. The old man. 누가? 노인이. 그러니까 노인을 발견했는데 궁금한 건 노인이 뭐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래서 봤더니 digging in his garden이라고 해서 그의 정원에서 땅을 파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발견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운둔자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 왕은 그 노인이 그의 정원에서 땅을 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진행할게요. The hermit greeted the king. 그 운둔자는 왕에게 뭐 했어요? 인사를 했고, 왕에게 인사했고, continue digging이라고 해서 여기 continue라는 단어는 뭐뭐 하던 것을 계속하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땅을 파던 것을 계속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은둔자는 왕에게 인사하고 땅을 파던 것을 계속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The king said. 왕이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I have come here. 내가 여기에 왔어요. 근데 궁금한 건 왜 왔는데? 그래서 봤더니 to ask예요. 이때 to ask는 물어보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뭘 물어보기 위해서냐면 당신에게 3가지의 질문을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왕이 말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를 봤더니 How can I learn? 이라고 써있죠? 내가 어떻게 learn, 배우다 또는 알다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아냐면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그래서 무언가를 할 최적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다음 두 번째는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라고 해서 whom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내가 가장 누구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뭘 할 필요가 있냐면 pay attention to라고 해서 우리 pay attention to는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요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하자면 내가 가장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시 내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해석하면 되고 finally 마지막으로는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해야 할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기까지 세 가지의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은둔자의 반응은 The hermit listened carefully. 은둔자는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근데 벗이 나왔죠? 그러나 decline to respond라고 해서 이 decline이라는 것은 거절하다는 뜻이고 respond라는 것은 응답하다는 뜻이에요. 은둔자는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러나 응답하는 것을 거절했대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을 봤더니 You must be tired, the king said. 당신은 피곤한 게 틀림이 없군요 라고 왕이 대답했대요. 그 다음에 Let me help you with that 이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뭐에 대해서냐면 with that. 그것에 대해서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 앞에서 운전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땅을 파고 있었죠? 그래서 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왕이 말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미가 가리키는 것은 킹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은 The hermit thanked him. 그 운둔자는 그에게 감사를 했대요. 그럼 이때 힘은 볼 것도 없이 마찬가지로 킹이 되겠죠? 왕에게 감사를 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핸딩에다 별표 3개.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핸드라는 뜻이 뭐냐면 건네다라는 뜻이에요. 손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핸드가 건네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뒤에 A랑 B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핸드 A, B는 A에게 B를 건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일단 건넸냐면 왕에게 건넸대요. 뭘? 그의 삽을 건네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핸딩 밑에 and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자면 은둔자는 그에게 감사했대요. 왕에게 그의 삽을 건네면서 왕에게 감사함을 표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work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대요. While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라고 해서 은둔자가 그를 아무 말 없이 보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 앞에 부분에서는 while이란 뜻이 반면에란 뜻으로 쓰였었죠. 근데 여기서는 동안에란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왕은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뭐 하는 동안? 은둔자가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동안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eventually 결국 as the sun was setting 이때 as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because 때문에란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the sun was setting 그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면 적합하겠죠. The king stopped and said 왕은 멈추고 말을 했대요. I came to you. 내가 당신에게 왔어요. 뭐를 위해서냐면 for answers. 대답을 위해서예요.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to my question. 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위해 나는 당신에게 왔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결국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멈춰서서 나는 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you can't give me none 이 none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정답을 줄 수 없다면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달래요. 알려대. 왜 알려주냐면 So that I can return home.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리하면 만약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대답도 해줄 수 없으면 내가 집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발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은둔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omeone is running toward us, the hermit said 라고 써있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군요 라고 은둔자가 말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군요 라고 은둔자가 말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Let's see who it is. 보재요. 그가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가 누구인지 이때 who라는 것은 누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다음 문장을 보면 The king turned and saw a man running out of the woods 라고 써있죠. 자, 그럼 보면은 왕이 turned, 고개를 돌려서 그리고 saw, 보았어요. 누구를? 한 남자를. 근데 그 남자가 뭘 하고 있냐면 달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사역동사에서 3번, 1번, 2번의 순서대로 해석했던 거 기억하죠? 마찬가지예요. 3, 1, 2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남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대요. 어디에서부터냐면 out of the woods. 숲으로부터 한 남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좋았어. 그럼 다음 문장을 보면 when the man reached the king. 그 남자가 왕에게 도착했을 때. 그럼 우리 이제 주인공이 한 명이 더 늘어난 거네요. 은둔자랑 왕이랑 이제 the man이라는 세 명의 주인공의 구도로 가요. 그럼 그 남자가 왕에게 도착했을 때 he fell down이라고 했어요. 그는 쓰러졌대요. 그럼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것은 the man이 되겠죠. 그 남자는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왕이 The king could see blood flowing from a large wound in his stomach 라고 해서 왕은 볼 수 있었대요. 볼 수 있었죠? 뭘 볼 수 있었냐면 마찬가지로 312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디에서 봤냐면 large wound, 큰 상처로부터. 근데 그 큰 상처가 어디에 있냐면 his stomach, 그의 복부, 배에 있는 큰 상처로부터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왕은 그의 배에 큰 상처로부터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봤더니 왕은 wash it, 씻겨냈어요. 그리고 붕대를 감았대요. the wound, 어디에? 그 상처에다. 다시 왕은 그 상처를 씻겨내고 그리고 붕대를 감은 후 and then, 그 후에 he and the hermit carried the man이래요. 그와 그 운둔자는 남자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into the hut, 그 오두막으로 옮겼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he가 가리키는 것은 볼 것도 없이 왕이 되겠죠. 오케이.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이라고 해서 그 남자는 그의 눈을 감고 그리고 fell asleep, 잠에 들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 because he was completely exhausted, the king also lay down and slept 라고 써있죠. 여기서 보면 그는 완전히 지쳤기 때문에, 근데 여기 he를 봤더니 뒷부분에 the king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접속사 구조를 파악할 때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지쳤기 때문에 왕은 또한 lay down, 누워서 그리고 잠에 들었다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럼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시가 가리키는 것은 the king, 왕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을 볼게요. So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was staring at him 이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면 그가 in the morning, 아침에 awoke, 깨어났을 때, 다시 그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 남자는 그를 응시하고 있었대요. 여기 stare at이라는 게 무엇을 응시하다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 he가 가리키는 것은 그 남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때 he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king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남자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생뚱맞게 forgive me, 나를 용서해 달라고 the man begged, 그 남자가 간청했대요. 이 beg라는 것은 간청하다, 부탁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남자가 간청했대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는 have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to forgive you, 당신을 용서해 줄 이유가 없다고 the king replied, 왕이 대답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시, 나는 당신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왕이 대답했다 라고 해석하고 You might not know me, but I know you, the man answered 라고 써있죠. 당신은 나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그 남자는 대답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남자가 대답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you가 가리키는 것은 남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 you는 the king이 되는 거고 I가 the ma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은 나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남자는 왕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During the last war,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during이라는 것은 뭐뭐 동안이란 뜻이 되겠고 그래서 지난 전쟁 동안에 당신은 내 남동생을 어떻게 죽였고 그리고 took 가져갔대요. My property 나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지난 전쟁 동안에 당신은 내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내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이라고 써있죠. 일단 I 앞에서 끊어주고 일단은 이 문장을 보면 when I knew 내가 알았을 때래요. 뭘 알았냐면 당신이 은둔자를 보기 위해 갔다라는 사실을 또는 하던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결정했어요. 뭘 결정이냐면 to kill you.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언제?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on your way back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길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당신이 은둔자를 보러 가기 위해 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해석을 마무리하고 각자 필요한 부분만 들어서 수업을 여기 시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빠이.